미국이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매수 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으로 대표되는 현 부동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르고 매수 심리 하락, 그리고 거래 절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행이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고금리가 되게 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당연히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 절벽 상태가 지속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은 자동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중채무자들은 가게가 파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가 파산되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적으로 크나큰 현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지금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벌써 3차례 연속으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앞으로 10월과 11월 등 2차례 남아 있는데요. 각각 10월과 11월에 0.25%씩 금리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받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연말에 3%포인트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이 아닌 0.5%포인트씩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어 8% 선 이상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집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15개월 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대 5.2%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 쇼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는 갈수록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에 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7월 64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신고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8월 매매 거래도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지금 20주째 내림세를 보였고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으로 마이너스 0.19%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7% 하락하며 지금 서울도 17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폭으로 따지면 2012년 12월 10일 마이너스 0.17% 조사 이후 약 9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송파구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인접한 대단지죠. 엘리트입니다. L, 잠실 L스입니다. 리센츠입니다. 트리지움이죠. 이렇게 엘리트 가운데 잠실 L스의 국민
평형 매매 가격 20억 원 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들 단지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상반기에 잇따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 20억 원을 돌파하며 2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으나 다시 2년여 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리센치와 트리지움도 호가가 20억 원 초반대로 내려온 가운데 이번 거래가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잠실 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7층인데요. 지난달 27일 19억 5천만 원의 중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달 19일 동일 면적 매매 가격 22억 2천만 원 14층에 비해 일주일 만에 2억 7천만 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최고가였던 지난해 10월 27억 원입니다. 14층보다 1년 사이 무려 7억 5천만 원이 내렸습니다. 앞서 잠실 엘스는 지난달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리센치와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현재 20억 원 초반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된 트리지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호가가 2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5월 22억 5천만 원에 손바뀜된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최근 호가가 20억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송파구 아파트 값이 유독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8월에 마이너스 0.44% 하락하고요. 9월 1주부터 3주째까지 마이너스 0.54%를 내리며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달 가까이 1%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송파구의 하락폭이 유독 큰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는 점입니다. 대단지일수록 매물이 많고 급매 출현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금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 급급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이 더 우세하게 적용하면서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종과 인천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는 등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드렸지만 현 정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의례적으로 부동산 규제와 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현 시점에서 높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연 3.25%입니다. 우리나라는 연 2.5%로 한미 간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격차로 역전이 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연 4.6%로 내다봤습니다.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는 걸 확인할 때까지 앞으로도 1.5%가량 더 인상하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를 보면 우리도 연말까지 연 4% 이상 끌어올려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똑같이 쫓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말을 꺼내고 있는데요. 과연 걱정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신호가 무섭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때 미국 경제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아 환율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지금은 미국의 가계부채 고용 등 경제 펀더멘탈이 우리보다 견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은 올해 말까지 스스로 기준금리를 연 4.4%, 내년 연 4.6%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역시 우리나라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또 국제금융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주요국 36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분간 대세적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지 않는 한국은행이 다음 달 10월이죠. 0.2%포인트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인상이 아닌 0.5%포인트 빅 스텝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연말에 3.25%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가계부채 위험을 사전에 줄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가계부채 위험만 생각하다간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혼란과 해외 자본 유출,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출 주력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120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보다 15.6%가량 환율을 떨어뜨려야만 하지만 과연 언제쯤 그만큼 환율이 떨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의 장중 1430원 돌파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2009년 3월 17일 고가 기준 1436.0원 이후 약 13년 6개월여 만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금의 추세라면 달러당 1450원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마도 내년 한 해는 더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정부는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 및 구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연준이 최소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갈 텐데 그 파장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가속도를 붙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퇴출하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